안녕하세요. 얼굴 없는 강사 기태형입니다. 제가 6강을 현장 강의로 촬영을 했는데요. 파일을 날려먹었습니다. 복구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7강부터는 현장 강의로 올라가는데요. 6강은 화면 녹화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뭐 중간중간 특집 같은 거라고 예쁘게 좀 생각해 주세요. 자, 우리 적기 사회 부분이고요. 교재 62쪽입니다. 그죠? 계속 사실적인 읽기 보고 있고요. 자, 1번 문제 보시면 다음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가 이런 식의 문제나 결론을 물어보는 건 말 그대로 핵심 논지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글 전체를 직접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어렵지는 않아요. 바로 보죠. 일단 기존 대부분의 일제시기 근대화 문제에 관한 연구 얘기를 하면서요. 두 가지 주장으로 정리를 하고 있고요. 자, 글쓴이 견해는 이런 거죠. 두 주장 모두 6번째 줄이에요. 일제 조선 지배에도 불구하고 조선인들이 주체적으로 대응했던 역사가 탈락되어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지배의 억압 속에서도 치열하게 삶을 영위해 가면서 자기 발전을 도모해 나간 조선인의 역사도 정당하게 평가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조선인들이 주체적으로 대응했던 역사,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이 두 가지 내용을 명확하게 담고 있는 걸 찾으면 되겠네요. 이 문제 헷갈리지 않죠? 몇 번입니까? 2번이죠. 일제 지배에 주체적으로 대응한 조선인의 역사도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이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될 거고요. 자, 2번 문제 가보죠.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얘기하고 있고요. 부정형 문제이기 때문에 선택지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1, 2, 3, 4번이다. 확증 편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1번 보니까 뉴스 수용자, 사전 신념, 그 다음에 2번 비판적 수용, 인지활동 수행,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신념과 수용, 그 다음에 4번에 가짜뉴스 정보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 줄부터 한번 보시면 확증 편향을 들 수 있다 얘기하고요. 확증 편향이란 진리 여부가 불확실한 가설 혹은 믿음을 부적절하게 강화하는 행위로서 이것은 뉴스 수용자의 사전 신념에서 비롯된다. 몇 번하고 연결이 되나요? 그죠? 1번. 그죠?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사전 신념에서 비롯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1번 안 되고요. 답이 금방 보이네요. 나머지도 확인해 보죠. 자, 확증 편향을 보이는 뉴스 수용자는 자신이 지닌 신념을 정당화하거나 확증해주는 뉴스만을 수용하기 때문에 뉴스 정보 자체의 객관성이나 신뢰성을 비판적으로 점검하는 인지적 행위 나와 있죠. 올바로 수행하지 못한다. 2번 보니까 어때요? 그죠? 비판적 수용이라는 거 인지활동 수행을 방해한다라고 해가지고요. 그죠? 선택지 2번도 바로 확인이 되고요. 그죠? 조금만 더 볼까요? 자, 이 내용도 나와 있네요. 3번에 보면 자신의 신념에 그저 부합하는 뉴스 정보를 수용한다라는 거. 이것도 여기에 신념을 정당화하거나 확정해 주는 것만을 수용한다 해가지고요. 2번, 3번이 다 이 부분에서 확인이 되는 거고요. 4번도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은 이러한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교재 기준이에요. 이러한 수용자들은 가짜 뉴스가 나오네요. 사실이 아닌 정보나 신뢰할 수 없는 정보를 전달하고 있더라도 신념을 지지해 준다면 그대로 수용한다. 참 거짓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니까 가짜 뉴스 정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도요.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확인하시고요. 자, 3번 한번 가보죠. 이유로 적절한 거. 역시 이제 핵심을 봐야 되는 거죠. 일단 첫 번째 줄 한번 보시면 레코드가 등장하고 대량 복제에 용이한 원반형 레코더가 대중화되면서 대중음악의 소비 양상이 매우 빠르게 변화했다. 그럼 이런 거죠. 레코드 등장, 그 다음에 대량 복제에 따라서 뭡니까? 소비 양상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라는 거, 이런 거죠. 레코드는 비싸기는 했지만, 그죠? 원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상점이나 유흥공간 등에서 레코드 음악을 널리 사용했기 때문에 누구나 돈이 없어도 음악을 향유할 수 있었다. 이게 첫 번째 변화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레코드가 확산되면서 스타급 음악인들의 영향력이 세계적으로 확대되었고 그 예로 누굽니까? 카루소의 예를 들고 있는 거네요. 일단 여기에서 거의 핵심이 나왔다는 거죠. 이 문단에 대중성의 성취, 그 다음에 극장 흥행이 세계적으로 펼쳐졌다 해가지고요. 이런 변화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1번 보시면 레코드의 대중화로 스타급 음악인들의 영향력이 확대되었다. 자, 변화 중에 하나가 뭡니까? 스타급 음악인들의 영향력이 확대됐다는 거니까 1번이 바로 나오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오페라 극장에서 관객에게 레코드 음악을 들려주었다. 극장이 흥행하기는 했지만 레코드 음악을 들려줬다는 얘기 없고요. 그 다음에 카루소 얘기가 나와 있지만
다양한 언어로 노래했다라는 것도 역시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죠? 스타급 음악인이 됐다라는 얘기만 나와 있는 거죠. 그다음에 4번에 가격이 매우 비싸서 음악을 듣기 힘들었다. 비쌌지만은 어때요? 그죠? 상점이나 유흥공간 등에서 레코드 음악을 널리 사용했기 때문에 돈이 없어도 향유할 수 있었다는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음악 듣기 힘들었다. 적절하지 않습니다. 뭐 저 때만 하더라도 길거리에서 그 길보드라고 하죠. 리어카에서 막 인기가요 20 막 이런 거 불법 복제 테이프로 막 틀어주고 판매하고 그랬었어요. 뭐 지금은 안 되죠.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행위고. 아, 그래도 아직도 기억나는 게 94년도에 그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이 나왔을 때 온통 길거리에 막 그 노래가 울려 퍼졌었습니다. 250만 장 팔린 음반이기도 하죠. 94년 제가 그 수능을 보고 그죠? 대학 그 입학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옛날이네요, 진짜. 자, 나이가 나오네요. 4번 넘어가겠습니다.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얘기하고 있고요. 일단 선택지 점검하죠, 그죠? 그래서 디지털 기기, 문해력 저하, 그 다음에 디지털 시대, 문해력 신장, 인쇄물 읽기 능력, 디지털 읽기 능력, 그 다음에 인쇄물 독해 기술, 그 다음에 뭡니까? 인쇄물 독해 기술, 인터넷 독해 기술 이렇게 나와 있네요. 디지털 기기와 문해력, 그 다음에 인쇄물 읽기, 디지털 읽기, 인터넷 독해 이런 것들 나와 있네요. 바로 한번 가보죠. 우리 5번째 줄 한번 보시면 그렇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협회는 보고서를 통해 인터넷에서 정보 판독을 목적으로 글을 읽을 때는 인쇄물의 글을 읽을 때와 다른 독해 기술과 전략을 사용한다. 독해 기술 전략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인터넷 인쇄물 나와 있죠. 몇 번 확인되는 거예요? 4번. 그죠? 인쇄물 독해 기술과 정보 판독 목적이 인터넷 독해 기술은 다르다 확인될 거고요. 조금 더 읽어보죠. 그럼에도 인쇄물 읽기 능력은 디지털 읽기 능력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변인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나오네요. 그죠? 3번 인쇄물 읽기 능력은 디지털 읽기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확인되고요. 마지막 보면 마지막 문장이죠. 즉이라고 하면서요. 읽기 능력 마지막 두 줄이에요. 즉 문해력에서 앞서야 디지털 시대의 진짜 승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디지털 시대 승리 앞서가려면 뭡니까? 문해력에서 앞선다. 신장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2번도 확인이 되고요. 1번에 디지털 기기가 문해력 저하의 직접적인 원인이다라는 것은 글 자체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글을 볼 때 통념에 기반해서 해석하면 큰일 나는 거죠. 언제나 제시문 자체를 보셔야 되고요. 이 문해력 얘기하니까 또 심심한 사과 이런 것들이 떠오르네요. 그죠? 우리는 뭐 그 수준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기 때문에. 자, 5번 한번 보겠습니다. 정답 1번 확인하시고요. 자, 부합하는 거 역시 핵심 잡으면 되는 거죠. 지금 보니까 사적인 필요가 사적 건축, 그 다음에 공적인 필요가 공공 건축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립되는 두 항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요거 도식화하면서 보면 좋겠죠. 그래서 뭐 사적인 게 항상 나쁜 건 아니지만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사적인 필요, 사적 건축, 그 다음에 공적인 필요, 다수 공공 건축이고요. 공공 건축은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면서 사적 자본이 생산해낼 수 없는 그랬으니까 사적 자본과 대립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본의 논리에서 소외된 영역 보살피는 공적인 영역이고요. 따라서 공공건축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되고 개인의 취향 아니고요. 그죠? 다수의 혜택, 보편성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지역의 정체성, 문화적 전통, 그 다음에 공적인 소통의 장 해가지고요. 결국 이 글에서는요. 공공건축의 의, 그죠? 이런 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볼게요. 1번부터 보면 사적 건축 이렇게 되죠. 국민의 삶의 질. 삶의 질은 이거네요. 안 돼요. 그죠? 그다음에 2번에 사적 건축 보편적인 취향. 보편성이라는 것도 동그라미였었죠. 서로 다른 범주 연결하면 틀린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3번에 자, 공공건축은 정체성을 반영한 정체성 여기 나와 있었고요. 소통의 장 해가지고요. 3번 적절하고요. 그다음에 4번에 공공건축을 사적 자본하고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적절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죠. 항상 기본적으로 대립되는 항목이 나오면 그죠? 도식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려워서라기보다는 실수를 줄이기 위한 방편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다음에 6번 더 가볼게요. 부합하지 않는 것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 1번부터 보면 복제 기술이라는 것이 예술 상황, 그 다음에 2번에 기술 복제 시대 전에, 그죠? 귀족의 예술 작품, 그 다음에 3번에 기술 복제 시대 진본성 필수 조건 여부,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요. 기술 복제 시대
전에 그죠? 인테리어 소품이 어떤 것인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요. 1문단에 과거의 예술 얘기를 하면서 특별한 재능을 가진 예술가의 작품을 귀족과 같은 상층 사람들이 제한된 장소에서 감상하기만 했다. 언제? 기술 발명되기 전에. 그러면 여기에서 선택지 2번이요. 기술 복제 시대 전에 귀족은 예술 작품을 실용적으로 사용했다. 아니네요. 그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제한된 장소에서 감상하기만 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바로 2번 확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러나 사진기와 같은 새로운 기술의 발명으로 기존의 걸작품이 복제돼서 인테리어 소품이나 낭만적인 엽서로 사용되면서 대중도 예술 작품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일단 이런 거 보세요. 사진기 같은 게 일종의 뭡니까? 복제 기술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대중들도 예술 작품을 공유할 수 있게 됐으니까 이미 이 부분에서 1번 복제와 관련된 기술의 발명이 예술을 둘러싼 상황을 변화시키는 데 기여했다. 바로 확인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계속 가보죠. 대중은 더 이상 예술 작품을 수동적으로 감상하는 데 머물지 않고 능동적으로 소비하고 그다음에 실용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역시 변화가 나와 있고요. 그죠? 그래서 일단 대중이 기술 복제 시대 이후에 그죠? 예술 작품을 실용적으로 사용했다. 실용적으로 사용한 건 대중이기 때문에 선택지 2번 정보가 틀렸다는 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거고요. 자, 이 문단 가보죠. 이런 상황의 변화는 예술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만들었고 이전까지는 예술 작품이 진본성이나 유일성, 진본성 선택지 3번에 나와 있었어요. 근데 기술 복제 시대에는 더 이상 이와 같은 조건이 적용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전에는 예술 작품이 진본성, 유일성을 가져야 한다고 보았지만 복제 시대에는 조건이 적용될 수 없었다라는 거. 더 이상 진본성이라는 것이 필수 조건이 되지 못했다는 3번도 확인이 되는 거고요. 어렵지 않아서 그냥 여기는 노란색으로 표시 안 했어요. 그 다음에 공원에 타도록 설치된 그네를 예술 작품이라 하는 것과 같이 일상의 물품. 일상의 물품이라는 게 바로 일종의 인테리어 소품 같은 게 일상의 물품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술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4번에 인테리어 소품 같은 거 예술에 포함될 수 없었지만은 전에는 기술 복제 시대에는 예술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었다라는 4번도요. 바로 이 부분에서 확인이 되는 거죠. 괜찮으세요? 예, 무난한 문제죠. 뭐 7급 기출이라고 해서 매번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7번 한번 가보죠. 전개 순서 나와 있고요. 선택지 빨리 봐야 되죠. 이런 가, 나, 다, 마. 경우의 수가 무려 4가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제시문 보라는 얘기죠. 지금 시작점에서 빠져 있는 게 뭐밖에 없나요? 라밖에는 없네요. 그죠? 그러면 라는 어쨌든 중간에 나오는 거고 가부터 한번 보죠. 천생 가부터 볼 수밖에 없어요. 자, 젊은이들 가운데 약삭 빠르고 방탕해서 어딘가에 얽매이는 것을 싫어하는 자들이 힌트. 이 말을 듣고 그러면 앞에 뭔가 말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말은 뭐예요? 움직이는 예절을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한다 해가지고요. 예절을 멋대로 하는 것과 관련된 얘기가 가 앞에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 보면 자 성인께서도 사람을 가르치실 때 먼저 겉모습부터 단정히 해야만 바야흐로 자신의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했고 세상에 비스듬히 눕고 길에 서서 멋대로 말하고 멋대로 보면서 주경 존심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나와 있고요. 일단 우리 가는요. 이 말이라고 앞에 있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먼저 나올 수가 없고요. 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성인의 말씀 같은 게 있는데 이거 가지고만 맨 앞인지 아닌지 파악할 수는 없네요. 그 다음에 다 볼게요. 근래 어떤 자가 반관으로 이름을 떨쳐 반관 뜻 나와 있어요. 자, 겉모습을 단정하게 꾸미는 것을 가식이요 허위라고 한다. 그러면 단정하게 꾸미는 것을 가식이고 허위라고 하는 거 이게 뭐예요? 예절을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하는 거니까 이 말을 들은 젊은이를 했을 때 다 다음에 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죠. 예, 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위상을 잡았으니까 일단 1번은 날리고요. 다가 나오는 게 2번과 3번이 있네요. 그죠? 나머지도 읽어보죠. 라 보니까 나도 예전에 이 병에 걸려 늙어서까지 예절을 익히지 못했으니 그러면 이 병 때문에 예절을 익히지 못했으니까 예절을 멋대로 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죠? 아무래도 가 다음에 나올 확률이 높아 보여요. 그 다음에 높아 보여요. 마도 한번 보죠. 지난번 너를 보니 옷깃을 가지려니 해서 똑바로 앉는 것을 즐기지 않아서 이것도 예절을 익히지 못한 거네요. 장중하고 엄숙한 기색을 조금도 볼 수 없었는데 이는 내 병통이 내가 갖고 있던 병 뭡니까? 예절을 익히지 못한 것이 한 바퀴 돌아 내가 된 것이다 그러면 적어도 그런 거죠.
가 다음에 나도 이렇게 예절을 지키지 않았던 병에 걸렸었고, 그죠? 너도 내 병이 너한테 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걸 안에서는요, 다가, 라, 마 순으로 이어지는 게 자연스러워 보이고요. 이게 일종의 문제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나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죠? 다가 라마 순서로 되어 있는 건 3번밖에 없기도 하고요. 그죠? 그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다가 라마 아니기 때문에 쉽게 날릴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나의 위상이 마지막에 오는 것은 문제 상황에 대한 일종의 해결책, 그죠? 아니면 수정 방안 이런 것들이 문제 다음에 나오는 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3번으로 이어지는 게 가장 적절합니다. 그죠? 다가 라마나 이렇게 되는 거고요. 살짝 까다로웠던 부분이죠. 자, 그다음에 8번 한번 가볼까요? 그죠? 보시면 역시 전개 순서고요. 첫 문장이 주어져 있어요. 폭설, 즉 대설이란 많은 눈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집중되어 내리는 현상, 폭설이라는 현상 설명해 주고 있고요. 선택지 보니까 기억 아니면 그죠? 리을이 먼저가 되는 건데 기억부터 보죠. 그런데 눈은 역점이나 전환할 때 쓰는 거죠. 1시간 안에 5cm 이상 쌓일 수 있어 순식간에 도심 교통을 마비시키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 일단 첫 문장 다음에 이게 나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리을 보니까 이때 대설의 기준으로 이때 대설의 기준이라고 했을 때는요. 앞에 나왔던 것을 바로 가리키면서 소재 이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대설이 첫 문장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죠? 리을이 먼저 나오는 게 적절해 보여요. 그죠? 리을 먼저 나오는 게 적절해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대설의 기준으로는 새로 쌓인 눈이 5cm 이상이 될 때 이제 나머지 봐야 되죠. 또한 경보는 그러면 주의보 다음에 경보는 20cm, 디귿의 다만 산지는 30cm 이상일 때 해가지고요. 주의보와 경보 같은 게 발령되는 적설량이 나와 있기 때문에 소재의 유사성 면에서 본다면 리을, 그 다음에 니은, 그 다음에 디귿 이어지는 게 적절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미음 보죠. 이뿐만 아니라라고 첨가하면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나와 있는데 일단 영향과 관련된 게 뭡니까? 도심교통을 마비시키는 거죠. 그러면 주의보와 경보가 눈이 얼만큼 쌓여야 되나? 그 다음에 그런데라고 화재 전환하면서 도심교통을 마비시키는 위력, 영향을 끼친다는 거고 이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해가지고요. 덧붙이는 형태로 이어지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리을, 니은, 디귿, 기억, 미음 이렇게 이어지는 게 자연스럽네요. 정답 3번이고요. 이 정도도 괜찮죠? 앞부분의 사실적 읽기 문제는 쉽습니다. 이제 오늘 그 수업 후반부에 좀 재밌는 문제, 추론적인 읽기가 들어가요. 우리는 그런 거 푸는 거 좋아하잖아요. 좋아한다고 해주세요. 자, 그다음에 9번 한번 가보죠. 부합하는 거, 핵심 잡는 거고요. 지금 보니까 미국의 어머니, 일본의 어머니라고 해가지고요. 그죠? 크게 두 범주 다루고 있으니까요. 미국의 어머니는 사물의 초점, 사물의 속성, 그 다음에 독립적인 행동 이렇게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대화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오해가 발생하면 말하는 사람의 잘못이다. 반면에 일본의 어머니들은요. 그죠? 대상에 감정에 초점을 맞추고요. 이거 전형적인 일본 말투죠. 되게 웃겨요. 내가 밥을 안 먹으면 고생한 농부 아저씨가 얼마나 슬프겠니? 인형을 그렇게 던져버리다니 저 인형이 울잖아. 당장도 아파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거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생각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미리 예측하도록 교육한다. 자신의 생각은 그러면 일본 어머니들의 성향이 아닌 거네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아이들에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할 것을 강조한다. 그러면 결국에 미국 어머니와 그다음에 일본 어머니의 교육 방식의 차이점이 핵심이 되는 겁니다. 각각의 특성과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게 답이 되겠죠. 자, 1번 체크하면서 가보죠. 미국의 어머니, 듣는 사람, 안 돼요. 그 다음에 2번에 일본의 어머니, 사물의 속성은 여기 있네요. 그죠? 역시 안 되고요. 대립되는 거 연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미국의 어머니, 뭐예요? 그죠? 미국의 어머니는 뭐? 감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역시 대립되는 거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3번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어머니 독립적인 행동, 일본의 어머니 감정 예측해가지고요. 미국 어머니와 일본 어머니의 차이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서술하고 있는 건 4번입니다. 우리 공무원 국어 시험이 호흡이 짧기는 한데요. 출제 기준은 굉장히 명확해요. 그래서 이해로 적절한 것,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요. 글 전체의 주제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제시문을 먼저 정확하게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가보죠.
10번 문제 보시면요. 역시 결론으로 적절한 거. 제시문 보자고 했죠. 일단 1문단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이 뭐 비즈니스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1문단은 제가 화면에 안 띄었고요. 근데 2문단 보세요. 결론이니까 핵심 논지 찾는 거잖아요.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똑똑해질 수 있는지는 차치하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아니고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항상 우리 질문은 왜 던지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라는 게 이 글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논지이기 때문에 주목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 제시문에서 핵심은요. 인공지능이 과연 사람을 게으르게 만드는가 아닌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쭉 얘기하는 거 보면 자, 3문단 쪽에서요. 인공지능이 앱을 통해 편리한 삶을 제공한다. 그래서 그 사례가 삶을 제공한다. 그 사례가 GPS라고 나와 있고요. 결국 이걸 얘기하는 것은요. 그죠? 마지막 문단 이와 같이 기계 의존해서 인간이 살아가는 사례는 우리의 두뇌가 뭐 게을러진 것을 보여주는 거래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GPS 같은 거 보니까 두뇌가 게을러지더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기억력, 창조력을 퇴보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상상력을 활용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다. 결국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두뇌가 게을러지고 기억력, 창조력이 퇴보되고 상상력을 활용하지 않게 될 것이다가 이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되는 겁니다. 몇 번이 되는 거죠? 그렇죠. 2번이죠. 인간의 두뇌가 게을러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괜찮네요. 그 다음에 11번 한번 가보죠. 11번. 다음 글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거 선택지 봐야 되죠. 일단 악플러, 동요, 효능감, 그 다음에 개인주의자, 무반응, 자괴감, 그죠? 그 다음에 삶을 통제하는 악플러, 그죠? 타인 비판, 그 다음에 한국의 악플 양산이 타인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에 악플러에 대한 반응, 그죠? 그 다음에 악플 양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한번 가보죠. 일단 1문단부터 보시면요. 자, 인터넷이 있는 곳이면 어디나 악플이 있기 마련이지만 한국은 정도가 심하다. 악플러들 가운데에 피해의식과 열등감에 시달리는 이들이 많다고 한다. 그래서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속된 말로 지랄하는 거죠. 자, 그들에게 악플의 즐거움은 무엇인가? 보니까 자신이 올린 글 한 줄에 다른 사람들이 동요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효능감을 맛본대요. 그죠? 몇 번 나와 있습니까? 1번. 그죠? 타인이 흔들리는 걸 보면서 자기 효능감을 느낀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에게도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과 환경을 통제하지도 못하면서 그죠? 통제도 안 되고 무력한 애들이 공격하면서 효능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이거 몇 번 나오나요? 그죠? 악플러들이 공격적으로 발설하는데 이 사람들은 다 어때요? 자신의 삶과 환경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3번에 삶을 잘 통제하는 악플러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공격적으로 타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일수록 자신의 삶과 환경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답은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문단 한번 볼게요. 그런데 자기 효능감은 상대방의 반응에 좌우되는데 마구 욕을 퍼부었는데 상대방이 별로 기이치 않으면 계속할 마음이 사라지고 오히려 자괴감에 빠진다. 그래서 개인주의가 안착된 사회에서는요. 자신을 향한 비판, 악플도 여기에 속하겠네요. 그건 너의 생각이라면서 넘겨버리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그냥 그건 너의 생각이라고 그저 개인주의자가 넘겨버리면 악플러들은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오히려 자괴감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선택지 2번의 내용도 여기에서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3문단 한번 보면 그죠? 3문단 보면 일단 한국에는 개인주의가 뿌리내리지 못해서 남에 대해 신경을 너무 곤두세운다라고 하면서요. 3문단의 셋째 줄 여기죠. 그것은 두 가지 차원으로 나뉘는데 한편으로는 타인에게 필요 이상의 관심을 보이면서 참견하고 타인의 영역을 침범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에 대한 타인의 평가와 반응에 너무 예민하다. 이 두 가지 특성이 인터넷 공간에서 맞물려서 악플을 양산한다라고 해가지고요. 결국 4번, 그죠? 한국에서 악플이 양산되는 건 타인에게 지나치게 관심을 보이는 것과 관련이 있고 타인의 평가에 너무나 예민한 것에 관련이 있다라는 거니까 4번도 확인이 되는 거죠. 저는 악플은 아니고요. 그 언제지? 2021년에 제가 그 지방직 구급 문제 그 오류 있다고 한번 지적했었잖아요. 근데 뭐 저 때문에 그게 이제 오류가 수용돼서 답이 없음으로 인정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문제가 잘못 출제가 돼서 그냥 출제진들이 회의에서 오류가 있다. 그래서 정답 없음으로 한다가 그냥 제 견해와 우연히 일치했을 뿐이고요. 다만 이제 그게 저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니죠.
제가 그때 그 주목받았던 게 다른 분들은 어영부영 넘기는데 그냥 제가 앞에 나서서 얘기를 해 버려서 주목받았던 거고 저 때문에 수정되진 않았을 텐데 그 해 지나고 나서 다음 해인가 그 누군가 한 분이 기태국어 카페에 "권기태 씨." 뭐 이러면서 그 글은 지금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네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지가 이거죠. "네가 이거 오류 지적해서 나 그 문제 원래는 그 처음 가담한 대로 하면 맞은 건데 틀렸구나. 시험에 떨어졌다." 그러면서 내용은 잘 기억도 안 나요. 되게 안 좋은 말을 많이 남겼는데 그때 그 글 보면서 화가 났다기보다는 그 연민이 느껴지더라고요, 연민. 그죠? 그러니까 그 글을 쓴 분도 뭔가 좀 다시 시작하려면 좀 감정을 비워내는 작업이 필요하고 저는 그때 그걸 보면서 저한테 그렇게 그냥 욕하고 그래서 본인이 다시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면 저 핑계 대서 떨어졌다고 뭐 그렇게 분노 쏟아버리고 다시 공부할 수 있게 된다면 뭐 그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글 안 지우고 내버려 뒀었습니다. 제가 그 기준이 당시 기태국 카페 회원 수만큼 글 조회수가 올라가면 인제 지우겠다. 그 저기 카페 회원 수험생 분들이 막 그 글 너무 기분 나쁘고 막 자기가 기분 나쁘다고 지워 달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조회수가 회원 수만큼 될 때까지 내버려 뒀었고요. 그거 확인하고 나서 지웠던 그 기억이 납니다. 뭐 그런 사람도 있는 거죠 뭐. 그죠? 뭐 화도 나지 않고 뭐 뒤에서 뭐 그렇게 익명성에 기대서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그죠? 다만 인제 그 생각은 해요. 그분은 아마 평생을 살면서 그런 글을 썼던 게 본인 인생에 정말 큰 부끄러움으로 남을 겁니다. 예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뭐 하도 그 뭐야 그런 글들 많이 뒤에서 쓰고 그 비겁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욕하는 사람들 비겁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런 거 그닥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정말 좋게 평가해 주고 좋은 말씀 해 주시는 분들만 생각하면서 살아도요. 시간이 모자라요. 그리고 좋은 분들 너무 많습니다. 자, 6강은 12번까지 했거든요. 12번까지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가보죠. 역시 순서 문제고요. 생물의 동면을 결정하는 일단 첫 번째 문장이 주어져 있어요. 인자 중에서 온도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이상 기온이 있듯이 기온은 변덕이 심해서 생물체가 속는 일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요. 나 아니면 라 둘 중에 하나네요. 보세요. 이런 위험을 피하려면이라고 하면서 그죠? 그러니까 이런 위험을 피하려면 정확한 스케줄에 따라 동면에 들어가고 깨어날 필요가 있다. 근데 지금 이게 생물체가 속는 일 자체를 위험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과도해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아예 말이 안 되는 건 아닌데 라도 한번 봅시다. 라. 자, 흔히 미친 개나리라고 해서 제철도 아닌데 날씨가 조금 따뜻하다고 꽃을 피웠다가 날씨가 추워져 얼어 죽는 일이 종종 있고 이거요. 이상기온에 속기는 동물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식물, 동물, 이상기온에 속는 사례가 지금 라 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나보다는 내용상 라가 처음 나오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죠? 계속 보죠 그러면. 자, 가부터 이제 가보죠. 하지만이라고 위험은 날씨에 적응하지 못하고 얼어 죽는 것만이 아니다. 그러면 뭡니까? 날씨에 적응하지 못하고 얼어 죽는 것 외에도 날씨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 외에도 뭡니까? 위험이 있다는 건데 동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신체를 특정한 상태로 만들어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동면 얘기 나오고요. 동면에서 깨어나는 것도 에너지 소모가 많다. 그러면 적응하지 못하고 얼어 죽는 위험만이 아니라 동면과 관련된 위험도 있다라는 건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나에서 그죠? 이런 위험을 피하려면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 위험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가가 나 다음에 바로 이어진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글을 끝까지 봐야 되죠. 그죠? 일단 다 보니까 박쥐의 경우라는 사례가 나와 있고요. 전체적인 얘기 다음에 사례가 나오는 게 적절하죠. 자, 박쥐의 경우에 동면하는 동안 이를 방해해서 깨우면 다시 동면에 들어가더라도 깨어나지 못하고 죽어버린다. 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모해 버리기 때문에 동면에서 깨어나면서 에너지 소모가 많은 사례로 다의 박쥐가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내용상의 연결고리 본다면 그죠? 가 다음에 뭐가 이어지는 게 자연스러워요? 다가 이어지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라가 처음에 나오고 가다 이어지는 거 정답은 3번이 되는 게 적절하죠. 물론 가 다음에 다 이어지고요. 그죠? 동면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죽어버린다. 그래서 이런 식의
죽는 것도 위험이기 때문에 이런 위험을 피하려면 동면을 정확한 스케줄에 따라 해야 된다는 일종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해결책이 나에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점 해결책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요. 그죠? 이를테면 라 다음에 가 나오고, 그죠? 또 다른 위험이 추가가 되는 거고, 동면에 관련된 사례,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서 피할 수 있는 해결책 같은 게 나로 마무리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죠? 12번은요, 나 부분의 위상을, 그죠? 좀 정확하게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위험 나와 있다고 이런 위험이니까 이어지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그렇게 이어져 버리면 박쥐의 경우가, 그죠? 나 다음에 다가 나오면 박쥐의 경우가 나의 내용과 관련된 사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꼼꼼하게 끝까지 보셔야 되고요. 자, 6강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7강부터는 현장 강의 올렸으니까요. 현장 강의 녹화된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할게요.